자, 중단원 문제 10번부터 보겠습니다. 10번부터 보면요, 10번의 1번부터가 여러분들을 좀 짜증나게 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는 곱셈 공식이 아니라서요. 자, 보면요, 자, 여기서 쓰이는 곱셈 공식은요, 얘가 나와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게 여기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모의 모습과 분자의 모습을 비교했더니 분모에 있는 것들의 세제곱, 이거의 세제곱 돼서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x 플러스 8을 어떻게 볼 거냐면, 세제곱근 x를 세제곱한 거 더하기 2를 세제곱한 거로 봐서 저 위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요, 세제곱근 x 더하기 2에다가 세제곱근 x를 제곱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세제곱근 x에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2의 제곱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x 플러스 8을 인수분해한 결과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건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세제곱근 x 플러스 2분의 세제곱근 x 플러스 2 괄호 열고 얘를 한 번 더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럼 인수분해가 아니라 약분돼서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세제곱근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세제곱근 x 플러스 4, 저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8을 대입하는 문제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8을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버리면요,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64가 되죠. 8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바꿔주고 플러스 4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64는 4의 세제곱이에요. 4의 세제곱이니까 벗겨져서 4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도 벗겨지죠.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래서 계산하면 4가 3개 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x제곱에 8을 마이너스 8을 넣었지만 64를 다시 여기 세제곱근이니까 이걸 벗겨주려면 세제곱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세제곱 만나면 지워지니까, 그래서 얘를 싹싹 지울 때 얘가 4의 세제곱인 걸 알고 있으면 4로 벗겨진다 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 전에 배웠던 거를 안 까먹어야 돼요. 이러다 갑자기 막 로그도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삼각함수까지도 막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는 딱 봐도 식이 좀 길죠? 그리고 뭘 해야 되게 생겼어요. 얘는 루트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게끔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리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쓰려면 너무 많아서요, 무한대 그 유리화를 시키는 거 분자에다가 곱했다고 칩시다. 곱했다고 치고 앞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에다가 뒤에 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했다고 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자에다가 부호 바꿔서 하나를 곱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제곱 되는 거고, 분모에는 똑같이 생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에다가 부호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꾼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곱했다고 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혼자 풀 때 이렇게 쓰기 귀찮은 것들은 위에 있는 건 사실 그냥 루트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더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그대로 둡시다.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분의 분자 정리하면요, x제곱 없어지고요, 1도 없어져요. 그리고 4x가 몇 x로 바뀌냐면 8x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는 중이야?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차수를 비교해야 된다. 자,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벗겨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얘만 본다.
그래서 결국에 얘는 x라는 게 최고차항, 1차가 최고차항이고 그 개수는 1도 있고 1도 있고 더하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2분의 8로 간다. 그래서 4가 바로 극한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그 뭐랄까 유리화만 그냥 딱 문제 형태가 유리화를 해야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리화만 잘 해주면 식만 길었지 뭐 우리가 실제로 마주치는 뭐 이런 것들은 불편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시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그쵸? 0을 x에 넣어보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이런 문제는 여기 뒤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하다 보면 약분하던 게 생겼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뒤에 있는 식을 통분하면 돼요. 이렇게요. 1이니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인 거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따라온 겁니다. 그럼 지워질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를 x분의 1이랑 곱한 거니까 여기서 또 약분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x에 0 대입하면 답은 1입니다. 자, 4번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 1을 대입하면 0으로 가고 여기는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꼴 똑같은 건데 얘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없어질 겁니다. x가 1로 갈 거고 루트 x 마이너스 1이고요. 뒤에는 x 마이너스 1로 통분을 하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더 하면 x가 1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1에 여기를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랑 프린트 풀었던 프린트였나 교과서였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거 봤어요. 그쵸? 자, 얘를 유리화할까 아니면 얘를 인수분해할까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경우를 했었죠. 근데 선생님은 주로 뭘 한다? 선생님은 얘를 인수분해한다.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난 유리화가 편하다 유리화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기억은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세요. x는 1로 갈 때 그럼 분모를 일단 얘는 그대로 쓰고요. 분모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1 왜냐면 합차 공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약분할 거 약분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될 게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런 유형을 봤을 때 x-1이 보통은 우리가 보통 다항식을 x-1을 봤을 때는 얘를 합차 공식으로 안 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 이 식이 없을 때는 얘를 보고 얘를 합차 공식으로 쪼개야겠다라는 생각은 주로 안 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마침 앞에 이런 애가 있으니까 그럼 얘 합차 공식으로 쪼개면 얘를 약분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x-1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x-1이 아니라 쟤는 루트 x-1, 루트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애다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는요. 문제 생김새에 비해서는 생김새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생김새에 비해서는 중요도는 그렇게 좀 이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어디에서의 중요도를 말하는 거냐면 뭐 우리 내신의 시험에 활용되거나 또는 뭐 수능에 나오거나 이런 쪽을 말하는 건데 개념 자체는 중요해요. 여기 있는 뭐 내용 개념 너무 중요해요. 이거가 수렴할 때 fx가 분수로 된 식이 수렴해요.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했어요. 우리 어떤 문제를 봤냐면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갈 때 뭐 여기는 난 모르는 식인데 여기가 x-1이야. 근데 여기가 3으로 가.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럼 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1을 대입했어.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네. 근데 얘는 수렴해. 0이 아닌 걸로 수렴해. 그럼 얘도 0으로 가지. 이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다시 정리할게요. 이건 이해되시죠? 이거 많이 봐서 우리 할 줄 알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분수로 된 식. 자, 분수로 된 식이 수렴해. 3으로 수렴해. 여긴 알파로 수렴해.
이것도 만족하고 fx 즉 분자가 얘 리미트를 취해보니까 0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됐어. 그쵸? 분수식은 수렴하고 분자는 0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됐으면 분모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분모는 말할 것도 없이 0으로 가는 게 당연해. 우리 늘상 활용하던 식이었어요. 방법이었고. 근데 그 원리는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이걸 알아야 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밑에 있는 그걸 보이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가볍게 보고 넘기면 돼요. 아시겠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어떻게 증명하는지 볼게요. 어쨌든 gx분의 fx를 x를 a로 보내면 알파에 수렴한대요.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야. 근데 여기서 쭉 보시면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놓은 거 fx분의 gx는 어디로 갈까? 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알파분의 1로 갈 겁니다. 역수로 뒤집었으니까요. 다 뒤집었으니까 알파분의 1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나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건 gx가 0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건데 gx를 그럼 이렇게 써봐야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는지 보려면 쓰는데 gx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fx 곱하기 fx분의 gx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를 굳이 뒤집어서 fx가 분모로 가게끔 바꿔놓은 거고요. 그러면 얘도 수렴하죠. 어디로? 0으로 수렴해. 얘도 수렴하죠. 어디로? 알파분의 1로 수렴하죠. 자, 그렇게 수렴하는 놈의 곱하기의 극한은 이 리미트를 쪼개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를 쪼개요. 리미트를 쪼개면 얘는 0으로 가, 얘는 알파분의 1로 가. 그러니까 0으로 가지. 뭐 이런 건데 나에 들어갈 건 뭘까요? 그러면 나에 들어갈 건 검은색으로 쓸게요. fx분의 gx로 써야겠죠. 그래야 fx랑 곱해져서 gx가 나올 거니까. 자, 나의 답은 저게 되는 거고요. 다는 어떨까요? 다도 똑같이 그냥 쪼개진 거니까 fx분의 g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일단 버리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셨다면 그냥 나 이해됐구나 하고 그 이상의 의미는 그닥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내용이 안 중요하다는 아니에요. 이 내용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문제, 우리가 맨날 푸는 문제에 정말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은 맞지만 이거를 증명하는 걸 우리가 굳이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시면 반갑죠? 12번 문제 같은 거 반갑잖아요. 왜냐면 우리 연습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낯설지 않은 친구들은 그만큼 수학 실력이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 만약에 수학 공부 안 했을 때에 이 문제를 봤으면 아 뭐야 이건 했을 텐데 이걸 딱 봤을 때 나 저거 봤는데 나 어제 저거 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요 스스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옆에 가족이 있으면 나 좀 쓰다듬어 달라고 하시고. 어쨌든 그 정도로 수학은 그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낯이 있고 그랬을 때 한번 도전해봤다가 안 되면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또 도전했을 때 됐을 때의 그 성취감,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수학이 재밌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어쨌든 중단원에 있을 만한 문제들로 프린트를 구성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가 그냥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걸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준 자료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말이 길었습니다. 얘를 풀는 거 우리 익숙하잖아요. 얘를 대입을 해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값이 없어야 되는데 존재하네. 그럼 얘도 0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지겹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x에 2 대입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2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2로 다 나누면 2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얘를 b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걸 어디다 쓰기가 애매하네요. 두 번째 단계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단계 이제 b를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b 대신에 저거 넣을 건데 ax제곱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2a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경우에 따라서 얘는 뭐 a로 식을 정리해도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편하게 쓰시는 거고요. 경험 안 하고는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항상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쓸게요. 일단 2차식 인수분해를 하려고 2차식을 먼저 좀 갖다가 쓸게요.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인수분해 하려고 치면 a 곱하기 1 해야 a가 나올 거고, 얘는 2 곱하기 1을 해야 나올 건데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올까를 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a랑 2를 곱해줘야 2a가 나오겠죠. 그래서 2가 여기 있으면 좋겠죠. 그럼 1은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2a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해서 1이 나올 건데, 지금 더해서 나와야 될 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였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어. 그래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해서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2a 플러스 1이 나오니까 합 나오는 모양 찾았으니까 인수분해 다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인수분해 다 했으니까 식을 다시 쓸게요.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에 a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약분까지 해주시면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a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곱하면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얼마래? 5로 간대요. 이쪽에서. 그래서 얘가 5. 그래서 2a는 6. 따라서 a는 3으로 되겠습니다. a가 3이니까 b 구하는 건요, 뭐 당연하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죠. 12번에 1번의 별표를 하나 정도만 칩시다. 왜냐면 특별나서 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인수분해가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졌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보통 우리는 뒤에다가 넣고 x제곱 앞에 개수가 없었는데 1이었는데 주로. 얘는 x제곱 앞에 a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보던 인수분해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혹시나 인수분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얘를 보고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표의 의미는 조심하자, 그리고 나중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자, 이 정도의 의미로 별표를 좀 쳐주시고, 나 인수분해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문제 특별할 거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실수만 조심하면 될 건데, 나머지 나 인수분해가 좀 약해, 뭐 여태까지 하는 거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서 억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보니까 나는 인수분해를 못하는 사람이었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얘 별거 아니에요. 얘도 그냥 이런 유형을 처음 봤다 뿐이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2번 가볼게요. 2번은 좀 쉽길 바라면서, 자 2번도 여기 이제 분자에 x를 0 넣어봤더니 x를 넣어봤더니 0으로 가고요. 근데 0이 아닌 걸로 수렴하기 때문에 분모에 넣어도 0이 되겠지 하고 푸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단계에 마이너스 1을 분모에 대입해요. 그럼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다. 그래서 b는 a-1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척척 이렇게 척척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인수분해가 좀 쉬워 보이죠? 자, 인수분해 여기 바로 볼게요. 1 a 마이너스 1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더했을 때 a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끝났다 치고요. 인수분해 한번 쓸게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서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x 플러스 1 지워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x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대입하면 a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가 어디로 가? 여기 보시면 3분의 1로 가니까요. 따라서 a는 얼마였다? 5다. 그럼 a가 5면 b는 얼마다? 4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13번은 딱 봐도 얘는 이렇게 부등식이 있으니까 부등식이 있는 거고, 결국엔 가운데 있는 거에 극한을 물어보니까 조임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위에서 주는 조건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어디로 가는 거 물어봤냐면 x가 1로 가는 거 물어봤고요. 왼쪽에도 1로 보내고 오른쪽에도 1로 보내면 왼쪽에 있는 식 3으로 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도 3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 값도 3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나오길 간절하게 바라면 좋겠죠.
이렇습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 문제가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난이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더 반복할 거 하시고 정리하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발전 문제입니다. 오늘의 발전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조금 눈에 익은 거부터 할게요. 15번, 16번부터 하고 14번, 17번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왜냐면 15번은 우리 프린트에서도 봤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발전은 못 풀어도 이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듣고 가시라고. 자, 들어봅시다. 15번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는 등식 하나랑 어떤 숫자로 가는 등식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얘는 여기서 파악할 건요, 최고 차항 그리고 그놈의 개수, 이거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안에 포함된 뭐 인수 이런 거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왼쪽 거 먼저 보시면 분모가 2차잖아요. 분모가 2차니까 얘의 최고차항은 2차여야 돼는 분명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fx가 2차가 아니고 분자 전체가 2차항이어야 돼. 자, 그러려면 저기 있는 3차항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없앨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애는 fx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x에 얘랑 똑같고 부호만 반대이네. 2x 세제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차수는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린 분자의 차수를 2차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2차를 넘지만 얘를 지우기 위해 쓰는 도구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필요한 2차항은 얘가 있어야 되고 그 개수가 얼마란 얘기? 2란 얘기죠. 여기 분모는 1이고 그럼 여기 앞에 개수가 2여야 되니까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가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익숙하길 바랍니다. 이 유형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등식에서 알아낸 건 이만큼, fx 중에 이만큼을 알아낸 거예요. 절반을 알아냈어요. 너무나 큰 수학이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얘를 분모에 대입했더니 0이네. 근데 수렴하네. 그럼 얘도 0으로 가겠지 해서 f0이 얼마다? 0일 거야. 그럼 얘는 인수를 뭐 인수분해, 그래서 fx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3차일 때는 대입, 바로 그냥 대입을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럼 대입하면 f0은 다 x 포함된 건 다 지워지고 b만 남잖아요. 근데 걔가 얼마래? 0이래. 그래서 b는 0입니다. 따라서 fx가 조금 더 간단해졌죠?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로 간단해졌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얘를 다시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해서 전개하고 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단계를 앞에 번호를 안 썼지만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1번, 2번.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대신에 지금까지 구한 애를 여기다 적어요. 그게 얼마로? 마이너스 3으로 간대. 근데 그동안 적어있는 위에 있는 분자식을 봤더니 x로 약분이 되게 생겼네요. 그러면 약분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렇게 하시고 마이너스 3. 그럼 x에 0 넣으면 a는 마이너스 3. 따라서 그럼 fx 이제 명확하게 구했죠.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fx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구하는 건 f의 이 값을 물어봤으니까 16 플러스 8 마이너스 6 해서 18 되겠습니다. 하는 편이죠. 16번은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항상 가끔씩 응용이 돼요. 뭐 분모에 없던 게 생기거나 지금처럼 뭐가 되거나 세제곱이 되거나 뭐 세제곱, 제곱 뭐 아무거나 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뭘만 찾으면 되냐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이 가운데에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거랑 똑같은 모양을 가운데에서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세제곱부터 해줘야겠죠. 분모부터 했다가 세제곱하면 분모까지 세제곱 되니까 안 되고 fx 먼저 세제곱을 해준 다음에 분모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을 해주면 5x 플러스 3 왼쪽에 있는 애도 세제곱 해야 되고
가운데 있는 애도 세제곱 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도 세제곱 해야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분모의 모양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5x 세제곱 플러스 1로 다 나눠. 그렇죠? 그러면 5x 세제곱 플러스 1로 다 나눠요. 5x 플러스 3의 세제곱 5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세제곱 5x 플러스 6의 세제곱. 자, 혼자 할 땐 이거 진짜 다 안 적어도 되는 거 아시죠? 혼자 할 땐 적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결국엔 뭘로 볼 거야? 무한대로 가면 차수분의 차수로 갈 거 아니에요. 차수가 같은지. 그래서 같다면 앞에 개수만 볼 거잖아.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지금 몇 차야? 3차잖아요. 여기도 3차죠. 그러면 분자에 뭐만 우리가 관심이 있냐면 분자의 세제곱항만 관심이 있죠. 그 뒤로는 다 지워질 거잖아요. 세제곱 뒤로는 싹 다 지워질 거고, 그러니까 무시가 될 거고, 세제곱항의 개수가 누구냐를 볼 건데, 우리가 여기를 선생님 이 세제곱 언제 다 계산하고 있죠?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뭐만 볼 거냐면 이 세제곱, 완전 세제곱식을 전개했을 때의 세제곱항, 즉 5x를 세제곱한 게 얼마야? 125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125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잖아. 그러면 저 뒤에 어쩌고 저쩌고는 필요하다고 없다고? 필요 없다고. 누구만 필요해? 여기 있는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와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와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만 보시면 5분의 125로 가니까 결국에 25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도 25로 가고 있어. 그럼 좌우에서 다 25를 향해 가고 있으면 얘도 어디로 갈 거다? 25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얼마냐면 25가 돼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어진 문제의 모양을 이 부등식 자체에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맞춰주고 결국에는 이렇게 풀 건데, 이런 세제곱이 나왔을 때 다 전개할 필요 없다. 아시겠죠? 전개할 필요 없고 최고차항 개수만 잘 신경 써서 계산해주면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과 15번은 발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한 목표가 7, 80점 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4번 풀어볼게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옆에다가 따로 떼겠습니다. 자, 이걸 풀 때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요.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뭐 리미트 x가 뭐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할게요.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렇게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리미트를 쪼개서 분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리미트 fx 플러스 리미트 gx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일 때? 단 뭐일 때? f도 수렴, g도 수렴 할 때만 이런 성질들이 성립해요. 근데 여기가 곱하기여도 빼기여도 나누기여도 그런 것들이 이 리미트가 분배되는 건 언제만? 각각이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해 두시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fx 플러스 gx를 푸는데 이 리미트를 함부로 위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서 풀어야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fx-gx라는 애는 수렴해요. 그치만 f와 g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그리고 심지어 fx는 아예 줬어. 발산이야, 무한대로. 그러니까 발산하는 애를 가지고 얘를 리미트를 위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쉽게는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주 목적은 수렴하는 값으로, 수렴하는 모양으로 이 문제를 변형시켜 줘야 돼요. 근데 그 단계가 얘도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팁을 드릴게요. 팁은요, 항상 문제 모양이
얘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두 개의 등식이 주어질 거고 하나는 수렴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만 수렴하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이 수렴하는 애 있죠. 수렴하는 놈의 식을요 새롭게 정의해요. 다른 함수 hx라고 정의를 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면 이걸 왜 하냐면 우린 뭐가 필요하냐면 수렴하는 함수가 필요한 거야. 왜? 얘네가 수렴해야 그 다음 리미트 극한의 성질이 들어가니까요. 이해되시죠? 수렴하는 함수가 필요한 이유는 얘네가 수렴을 해야 어쩌고 저쩌고 극한의 성질이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꼭 거쳐줘야 되고 어떤 문제든 이런 유형을 만나면 수렴하는 애들의 함수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요. fx 빼기 gx일 수도 있고 fx 더하기 gx일 수도 있고 막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걔를 뭘로? 다른 문자 hx로 잡아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완전 꿀팁. 필수예요. 자, 그래놓고 두 번째는요. 여긴 fx가 어떻게 간다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거 모르는 애 gx에 대한 정보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gx에 대한 언급조차가 없어요. 그냥 fx 빼기 gx 저 식 안에 gx가 하나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gx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함수 gx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색깔이 바뀌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왜 정리하냐면 우리는 gx 대신 다른 함수 쓰려고. 왜냐면 정보가 없는 함수보다 정보가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gx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넘기면 fx-hx가 되죠. 그렇죠? 여기 새롭게 정의한 걸 gx로 정리해서 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요.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은 이제 주어진 식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식이라는 건 문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fx 분의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닌가? 플러스인가? 플러스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gx로 정리한 이유는 gx를 안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gx 대신에 방금 정리한 저 식을 넣을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fx 플러스 gx 대신에 fx 마이너스 hx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이 fx 마이너스 hx 이렇게 됩니다. 됐죠? 봅시다. 그 다음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 리미트를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넣을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fx 때문에 안 되겠죠. 왜냐면 fx가 지금 여전히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를 쪼개서 풀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은요 0으로 가겠죠. 뒤집은 거니까. 엄청 커지는 애를 뒤집었어. 그러니까 엄청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저기에 있는 식 그냥 이어서 쓸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쓸 겁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fx 분의 hx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얘는 앞에 거는 2로 그냥 가고요. 뒤에 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1 곱하기 h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곱해져 있는 얘네들은 둘을 쪼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 그쵸?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리미트를 쪼개서 2 마이너스 fx분의 1은 어디로 간다고? 0. 그리고 hx는 어디로 간다고? 저기 1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풀이가 좀 길게 느껴질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거예요. 그냥 hx로 새롭게 정의하자. 그런 다음에 gx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개념이니까 얘기를 한 거고, 이 얘기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바로 얘를 나온다고 하면 풀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다음에 gx 대신에 얘를 썼어. 그리고 정리를 쭉 하다가 요거 지금 뒤집어 주는 거 생각하고 결국에는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고 얘는 어떤 숫자인데 0이랑 곱해주면 필요 없으니까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풀이는 그렇게 뭐 길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용된 개념이 조금 많아서 풀이가 길게 느껴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좀 더 많이 풀어보면 더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이런 유형 문제 몇 가지 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14번 문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어제 얘기했지만 이 풀이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지만 볼 때마다 또 뭐였지 어떻게 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의 방향이 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준 걸 토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방식을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볼 때마다 새로울 거예요. 14번은.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17번 얼른 하겠습니다. 17번은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필요하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지금 중심의 좌표를 주어진 거잖아요. a, a-a분의 1이라고. 그리고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원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부터 선을 못 긋는 친구 있을 거예요. 자, 원과 원점 사이의 거리 중에 최소값? 자, 뭐냐면요, 원과 원점 사이 거리는 얘도 돼요. 그죠? 이 원과 원점 사이 거리 얘도 되고, 저기 있는 쟤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되냐면 얘도 돼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건 동그란 걸 원이라고 하니까 저 멀리 있는 점도 되고, 요 가까운 점도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점도 되고, 저 위에 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소값이라고 하려면 이 빨간 선을 만약에 예를 들어 최소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하면 최소라는 점을 딱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점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있는 선이죠. 있는 선 중에 여기 처음에 만나는 애, 거기까지의 길이를 최소값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오케이? 시간상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은데 하는 김에 계속 할게요. 만약에 나는 40분 되면 난 꼭 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출석 쓰고 나가세요. 근데 난 이거 설명 듣고 나갈래 하시는 분들은 계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원과 원점 사이의 최소값으로 정의를 해요. 다시 한번 원점과 중심 사이에 직선을 하나 쭉 긋고요. 그 사이의 최소값은 반지름을 뺀 거겠죠. 그래서 그 D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원과 원점 사이의 거리, 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원점의 좌표가 0,0이니까 a,a-a분의 1과 0,0 그걸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a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전체 길이에요. 거기서 뭘 빼냐면 반지름을 빼야 돼. 그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까 말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요. 이 점과 y는 x라는 저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려면 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지금 남아있는 친구라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하는 공식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안 써드리고 싶지만 영상을 볼 친구들을 위해 써드릴게요. 자, 이런 직선과 이런 점 사이의 거리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m 플러스 bn 플러스 c의 절대값 이렇게 구했었죠. 자, 쉽게 얘기하면 x 앞에 숫자, y 앞에 숫자에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걸 분모, 그 다음에 x에 y에 x좌표, y좌표 넣은 게 여기 절대값을 씌운 게 분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직선은 y는 x이기 때문에 저 공식에 맞춰서 쓰자면 x-y는 0이라는 직선과 점은 a, a-a분의 1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 반지름은요 루트 2분의, 그쵸? x 앞에 1, y 앞에 1이니까 그거 루트 2분의 대입한 거 a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까지 분배했습니다. 그거의 절대값.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a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a가 당연히 양수죠. 지금 요 위치가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기 때문에 쟤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절대값은 벗기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 a분의 1이 반지름이에요. 식이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 왔어요. 이제 반지름은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빼기 루트 2a분의 1. 얘가 바로 중심과, 그러니까 원과 원점 사이의 최소값 거리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a를 나눠서 a분의 d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d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a분의 1을 곱할게요. 어렵죠. 근데 식이 조금 복잡한 거지 사실 쓰는 거는 여러분들 늘상 봤던 거라서. 가볼게요. 여기 리미트 있는 거고요. a가 무한대로. 자, 리미트 이거 한 번에 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a가 무한대로. 그래서 얘를 분배해서 따로따로 처리해 볼게요. a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a분의 1 이렇게 갑시다.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 0으로 가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a를 기준으로, 지금 a가 주인공이니까 a를 기준으로 최고차수 보면 돼. 분모는 1차잖아요. 근데 분자도 1차죠. 그래서 1분의 루트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2차 계수 1, 이거 전개했을 때 2차식 계수 1.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루트 안에서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루트 2예요. 그래서 이 답은 루트 2가 됩니다. 오케이? 뒤에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이 계산이 조금 중요한데 이 계산을 약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주 보던 식이 아니어서 밑에 a 1차인 건 됐죠? 그리고 앞에 개수가 1인 거. 여기는 a 제곱이 루트 안에 있어서 결국엔 벗겨질 건데 여기가 1이니까 2a 제곱 될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2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차수가 같으니까 루트 2로 수렴할 거다. 그래서 저기에 결과적인 답은 루트 2입니다. 루트 2가 답이 돼요.